오늘은 동아나 친구들에서 솔로토이 경제동화를 시작했어요. 오늘 처음 시작한 솔로토이 동화는 솔로토이 13번 어떤 것 찾기 소동이에요. 이 책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솔로토이 시작할게요. 돈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고 있니? 그건 마법나라에서 벌어진 일 때문인지도 몰라. 키로왕이 다스리는 마법나라에 큰일이 생겼어. 마법사들이 예전처럼 마법봉으로 뚝딱뚝딱 쉽게 물건을 만들 수 없게 된 거야. 할 수 없이 서로서로 물건을 바꾸어 쓰기로 했는데 너무 불편했어. 마침내 키로왕은 아주 이상한 대회를 열기로 했지. 대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짝 들여다볼까? 짠! 하늘 아래 어디쯤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산 너머 구름 저편 어딘가에 마법나라가 있어요. 최고의 마법사 키로가 사는 나라. 키로는 마법나라의 왕이에요. 빨간 양탄자를 타고 흰 수염을 날리는 키로왕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참 멋졌어요. 그런데 요즘 키로왕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키로왕의 영원한 적수인 갈기마왕 때문이에요. 심술궂은 갈기마왕이 엄청난 마법 기술을 새로 개발했거든요. 바로 햇빛 먹는 악마라는 마법이에요. 야금야금 햇빛의 양을 줄여서 마법사들이 마법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마법나라에서는 햇빛이 있어야 마법을 쓸 수 있거든요. 햇빛이 없으면 마법가루를 만들 수 없어요. 마법가루가 없으면 마법봉도 만들 수 없지요. 마법봉 없이 마법을 부리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큰일이야. 어떻게 하면 좋지? 키로왕은 젊고 똑똑한 마법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해보아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햇빛의 양은 벌써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아침 10시가 지났는데도 해가 뜨지 않는 날이 한 달째 계속되었어요. 이렇게 늦게 뜬 해는 오후 4시가 되지 않아 사라져버렸어요. 어둠에 휩싸인 마법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햇빛 먹는 악마 마법이 이제야 통하는군. 그래. 갈기마왕은 신이 났어요. 마법나라의 햇빛을 모조리 없애면 마법의 고수 키로왕도 무릎을 꿇게 되겠지요. 눈의 가시 같은 키로왕을 없애고 마법나라를 소나기에 넣는 것이 갈기마왕의 목적이었어요. 어쩔 수 없군. 오늘부터 마법 사용을 모두 금지하노라. 키로왕은 끝내 어려운 결단을 내렸어요. 폐하, 그건 너무합니다. 당장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은 어떡합니까? 마법사들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키로왕을 쳐다보았어요. 우선 서로서로 필요한 것을 맞바꾸어 쓰도록 해라. 쓸데없이 마법을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최대한 햇빛을 모아야 한다. 갈기마왕의 마법을 막아낼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참아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마법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마법나라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집집마다 서로 필요한 물건들을 바꾸러 다니느라 난리가 났지요. 난 가죽 신발이 필요해. 내 반지와 네 가죽 신발을 바꿀래? 토키가 룰루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난 반지가 필요하지 않아. 난 내 가죽 신발을 미미의 원피스와 바꾸고 싶어. 룰루의 말에 미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난 가죽 신발은 필요 없어. 난 토끼의 예쁜 반지를 갖고 싶은걸? 그럼 우선 토끼에게 루루에게 반지를 주고 가죽 신발을 받아. 그 다음 루루는 반지를 미미에게 주고 미미의 원피스를 받는 거야. 그럼 토끼는 가죽 신발을, 루루는 원피스를, 미미는 반지를 손에 넣을 수 있잖아. 아하! 토끼와 루루와 미미의 물건은 돌고 돌아 원하는 새 주인을 찾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서로의 요구에 딱 맞는 물건을 찾기란 무척 힘들었어요.
집에 쌀이 떨어졌어. 내가 가진 최고급 망토를 준다 해도 다들 쌀은 내놓지 않겠다고 하니 어쩌면 좋지?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하면 물건이 나타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했지요. 원하는 물건이 나타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난 이제 식탁이 필요 없어. 그 대신 재미있는 게임기를 갖고 싶어. 그래? 마침 잘 됐네. 난 식탁을 찾고 있었거든. 내 게임기와 바꾸자. 그런데 막상 물건을 보면 서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뭐야? 이렇게 낡아 빠진 식탁이었어? 내 게임기는 최신형이라고? 안 바꿀래. 바꾸겠다고 이미 말해놓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 이 식탁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 마법나라 여기저기에서 다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온통 싸움뿐이로군.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일이 이토록 어렵다니. 기루왕은 빨간 양탄자 위에서 곰곰이 궁리를 했어요. 물건을 바꿀 때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무언가가 필요해.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을 정하는 것이 좋겠어.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돌고 돌며 필요한 물건을 바꾸기 쉽게 해주는 그것. 옳다. 생각도 못한 키루왕은 온 나라에 공고를 냈어요. 알립니다.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워 마법나라에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건을 바꿀 때 두 물건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돌고 돌면서 물건을 바꾸기 쉽게 해주는 어떤 것 찾기 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우승자에게는 마법가루 한 봉지가 수여됩니다. 어떤 것 찾기 대회에 대한 관심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드디어 대회날 아침이 되었어요. 수많은 마법사가 이 이상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여들었지요. 첫 번째 참가팀은 조개껍데기 팀이었어요. 조개껍데기 팀은 등허리에 커다란 보따리를 짊어지고 무대에 올랐어요. 우리는 물건을 바꿀 때 조개껍데기를 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조개껍데기가 든 보따리가 너무 무거워 하나같이 끙끙댔어요. 이것은 희귀하고 아름다워서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것이며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말을 이어가던 조개껍데기 팀의 막내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조개껍데기는 와장창 소리를 내며 깨져버렸어요. 두 번째 팀은 커다란 수레에 소금을 가득 실은 소금팀이었어요. 소금팀의 대장이 수레를 두드리며 자신있게 말했어요. 우리는 소금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소금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지요. 소금팀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나갈 때였어요. 쨍쨍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굵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틀림없이 심술궂은 갈기마왕의 짓이야. 잘 아는.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놀라운 마법을 쓰겠어. 세차게 펴붙던 소나기는 한참 만에 멈추었어요. 소나기 때문에 소금이 모두 녹아버렸잖아. 소금팀은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지요. 의기양양하게 우승을 점치던 소금팀에 먹구름이 끼고 말았어요. 세 번째 팀은 쌀보리 팀이었어요. 쌀보리 팀 역시 쌀과 보리같이 무거운 곡식을 수레에 싣고 나왔지요. 무언가를 바꾸는 것을 교환이라고 하지요. 유식하게 교환. 쌀보리 팀은 나오자마자 잘난 척을 했어요. 물건을 교환할 때 다리를 놓아줄 어떤 것으로 이만큼 훌륭한 것이 또 있을까요? 그들은 으스대며 가지고 온 쌀, 보리, 콩들을 꺼내놓았어요. 그런데 곡식들을 꺼내어보니 이미 썩고 벌레가 생긴 거예요. 아니, 이를 어쩌지? 쌀보리 팀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키루왕도 답답한 듯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카카오콩으로 어떤 것을 정하자는 카카오콩 팀도 옷감으로 물건을 맞바꾸자는 비단 팀도 차례차례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키루왕의 마음에는 썩 내키지 않았어요. 다음 차례는 번쩍번쩍 팀이었어요. 번쩍번쩍 팀은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겠다며 큰소리쳤어요. 이것은 썩지 않습니다. 비가 쏟아져도 걱정 없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란히 검은 모자를 쓰고 등장한 5명 가운데 첫 번째 검은 모자가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관중들은 멀뚱히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이것은 바로 금속을 동그랗게 자른 것입니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이것을 씁시다. 두 번째 검은 모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 둘, 세기도 좋습니다. 세 번째 검은 모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실에 꿰면 가지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네 번째 검은 모자가 말을 마치는 순간 누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집이나 땅처럼 크고 귀한 것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속을 가져와야 하는 거야? 그 말에 여기저기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 많은 금속을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나르냐고. 맞아. 금속이 한두 개 필요한 게 아닐 텐데. 번쩍번쩍 눈에도 잘 띄는 것을 수레에 싣고 나르다가는 도둑 맞기 십상일 테고.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번쩍번쩍 팀은 우물쭈물했어요. 그게 번쩍번쩍 금속은 검은 모자처럼 멋있지만 역시 아쉬운 점이 있구나. 키루왕의 한마디에 대회장은 찬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조용해졌어요. 그때 어린 소년과 소녀가 사뿐사뿐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우리는 종이 한 장 팀입니다. 원하는 물건을 주고받을 때 미리 어떤 모양의 종이를 사용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약속으로 정한 종이를 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종이를 말이지요. 작고 귀여운 소녀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썩지도 무겁지도 않습니다. 작고 가벼워서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비가 오더라도 쉽게 젖지 않지요. 일부러 물에 적시기 전에는 말이에요. 소녀는 발그스레 뺨을 물들였어요. 까무잡잡한 얼굴의 소년도 입을 모았어요. 가지고 다녀도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도둑 맞는 일도 줄일 수 있어요. 마치 합창을 하듯 둘이 이야기를 맞출 때 갈기마왕이 또다시 방해 작전을 시작했어요. 종이 한 장 팀의 주머니. 똑같은 모양의 종이를 슬그머니 집어넣는 거예요. 하지만 종이 한 장 팀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아하, 갈기마왕이 또 장난을 치셨군요. 소녀가 비슷하게 생긴 종이 2장을 꺼내 보이며 당차게 말했어요. 왼손에 든 종이는 우리가 사용하기로 약속한 종이이고요. 오른손에 든 종이는 비슷하지만 가짜입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아느냐고요? 약속한 종이가 아닌 것을 철저하게 가려낼 수 있도록 미리 종이의 비밀을 숨겨 놓았거든요. 소년도 오른손에 든 종이를 더 높이 치켜들었어요. 자, 잘 보세요. 약속한 종이에는 이렇게 숨은 그림을 새겨 놓았답니다. 그래야 갈기마왕처럼 나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장난치고 속이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까무잡잡한 소년과 사과 같은 뺨을 가진 소년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미리 약속한 종이를 쓰면 아주 편리하겠어. 키루왕은 빨간 양탄자 위에서 흰 수염을 날리며 박수를 쳤어요. 대회장에 모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환호했어요. 우리는 이 약속의 종이를 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끊임없이 돌고 도는 종이니까요. 소년과 소녀는 어떤 것에 이름까지 정해왔어요. 모두들 소년과 소녀를 1등으로 뽑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과연 좋은 생각이로구나. 오늘부터 이 특별한 종이를 돈이라고 부르라. 그리고 이 돈을 사용하여 필요한 물건을 서로 바꾸어 쓰도록 하라. 키루왕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검은 망토를 휘날리며 갈기마왕이 나타났어요. 무슨 소리? 너희들의 계획대로 돌아가게 놔둘 것 같으냐? 키루왕, 내가 당장 마몬 나라를 어둠의 세상으로 만들었지. 으하하하하하하. 끙. 키루왕은 어금니에 잔뜩 힘을 주었어요. 드디어 네가 나를 찾아왔구나. 좋다. 이번에는 직접 상대해주마. 키루왕은 당당히 갈기마왕의 앞에 섰어요. 네가 정녕 나와의 한판 싸움을 원한단 말이냐? 키루왕은 이제껏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투명한 마법 상자를 꺼내며 말했어요. 오늘이 바로 너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이 상자 속에서
편안하게 쉬도록 해주마. 자, 기다려라. 키로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갈기마왕은 몸에서 뜨거운 불길을 뿜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키로왕은 솟아오르는 화염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키로왕의 몸은 어느새 불길을 막아내는 투명한 벽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속에서 키로왕은 적의 몸을 먼지보다 더 작게 만드는 마법을 썼어요. 아주 어려워서 키로왕도 처음 쓰는 마법이었지요. 키로왕은 손끝과 발끝 하나하나에 온 정신을 집중했어요. 갈기마왕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끝없이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결국 투명한 상자에 영원히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햇빛 막는 악마 마법도 갈기마왕과 함께 스르르르르 사라져버렸죠. 순식간에 마법나라에는 따뜻하고 눈부신 햇빛이 가득 쏟아졌어요. 그러나 햇빛의 소중함을 깨달은 마법사들은 함부로 마법의 힘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소년과 소녀가 생각해낸 돈은 마법나라에서 영원히 사랑받게 되었답니다.